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는 채식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비둘기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비둘기 고기를 전문으로 하던 전문 요리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내가 비둘기 요리 전문가인데 히틀러가 열심히 먹었다. 그리고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잔뼈가 많대요. 네. 그래서 히틀러가 밥 먹고 난 자리에는 그 잔뼈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 그 채식붐이 막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 야, 채식이 그렇게 좋아? 채식이 그렇게 윤리적이야? 근데 왜 히틀러는 채식인이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격하게 반응을 했던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냐면 유대인 채식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 채식주의가 또 하나의 분파가 있거든요. 섹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면서 채식하는 사람이 이제 발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문헌 조사를 막 한 거죠. 열심히. 채식인이 진짜 히틀러가 채식을 했단 말이야? 해보니까 아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뉴욕 타임즈에 실었어요. 재밌죠? 저는 그걸 찾아 나선 사람은 이해가 가요. 유대인이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뉴욕 타임즈에 2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기사로 게재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흥미롭죠. 그럼 채식인이 아닌 거예요? 네, 채식 아니죠. 비둘기고를 먹었습니다. 그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폭력적이지. 그렇죠. 이제 또 설사 채식이라 한들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는 뭐 이제 재밌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채식인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일본인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있거든요. 1인당 섭취량이. 그러니까 일본인의 한 30% 더 먹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성의 경우는 권장량의 170%를 먹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권장량은 평균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좋은 평균값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 분포도에서 상위 97.5%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하면은 20% 정도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자면 거의 2배 이상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여성의 경우도 만만치 않아요. 140%가 넘어요. 근데 이제 지질이나 탄수화물을 위해서 단백질 과잉 섭취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질이나 탄수화물은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하려면 단백질이 구성 성분이 암모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질은 CHO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은 CHO에다가 질소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단백질이 저장이 되려면 탄수화물이나 지방 형태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죠? 네, 질소가 암모니아로 나와요. 그 암모니아 독성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이 공장에서 0.05% 암모니아 냄새 맡고 죽었잖아요, 사람들 많이. 아주 맹독성이거든요. 이게 이제 독성이니까 간에서 뭐로 변하면 요소로 변해요. 그런 다음에 요소는 이제 신장으로 가가지고 소변으로 배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간이 1.2kg 정도 돼요, 성인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용량 초과가 되는 거죠. 그럼 용량 초과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암모니아는 요소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성 혼수가 돼요. 왜냐하면 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횡설수설하는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애들 일단 고기 많이 먹나 의심해 봐야 돼요. 단백질 과잉 섭취 문제. 식물성 단백질은 죄송해요. 신분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예, 단백질은 똑같아요. 예. 그리고 두부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딱 적당량만 먹어야 돼요. 지질은 근데 지질- 단맛은 괜찮은 거예요. 견과류도 그렇게 단백질이 많지는 않아요. 예, 지질이 많지. 그러니까 지질은 식물성 지질은 괜찮은 거예요. 지질은 괜찮아요. 예, 그리고 지질은 그렇게 과잉 섭취가 안 돼요. 이제 저 선생님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2주째신가? 2주째 지금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고 견과류하고 야채만 먹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먹때 제 목소리도 조금 바뀌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목소리가 먹는 제 게. 목소리 힘이 있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기음이 있거든요. 약간 제가 여기 약간 소변맹이 있고 그랬는데 예, 그때는 좀 원래는 심하셨죠. 그렇지 않은데 지금 많이 좋아졌고 첫째는 목소리 본인만 아는 컨디션이 있죠. 지금 상당히 좋아졌고 힘들지 않고 예. 처음에 3일간은 단식하는 것처럼 화가 나고 막 기운 없고 피톤 증세가 와서 그런 3일 동안은 예. 적응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동안은 대변도 왜 예. 땅콩 많이 먹고 씹어놓은 것처럼 아니 거예요. 염소 저기가 소화가 안 돼 아. 찢어지는 병. 그러니까 그 고체가 이거 소화 안 됐구나 딱 그렇게 한 3일을 갔더니 박사님 말씀하신 유전자도 그런 거에 적응하는 게 치고 아주 상태 괜찮고요. 근데 일단 컨디션 너무 좋고 탄수화물 전혀 안 먹었어요. 하나도 안 먹었죠. 하나도 안 먹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견과류나 거기도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네. 아니 견과류 좀 있고 네. 견과류냐고 제가 이제 밥을 안 드셨다는 거죠. 두부도 안 견과류면 그러면 이게 과일은 포함되지 않나요? 이 치즈? 과일도 안 예. 먹었는데 과일은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하시겠지만 일단 저기 탄수화물은 20g 이내에선 괜찮아요. 20g. 그냥 사과 조금 먹었어요. 예. 사과 정도만 이제 배 하나 하면은 많죠. 예, 120g 정도 될 거예요. 탄수화물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채소를 용량을 따져가면서 놔두셨어요? 이따 수업하실 거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독성이 있다. 암모니아가. 그래서 이 독성이 피부로도 나오기 때문에 피부의 냄새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되면은 피부의 냄새가 좋아져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인체 에너지 한 20%는 이 산 알칼리 조절하는 데 쓰거든요. 신장에서.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독소 해독하는데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생산적인 에너지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한국인은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고려시대, 삼국, 고려, 뭐죠? 조선. 이 국교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국교가 뭐였죠? 불교였죠? 그죠? 그러니까 살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식생활도 주로 채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보시면 이제 진흥왕하고 백제 법왕이 온 국민들에게 샘에 잡는 도구를 불태우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망도 불태우게 해요. 그러니까 패스코드 안 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법왕이 이렇게 호국불교를 했잖아요. 법왕도 그렇고 진흥왕도 호국불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흥왕 다음에 이제 삼국 통일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진흥왕이 이제 온 국민들에게
완전히 채식을 시키니까 그 다음에 국민들이 힘이 나니까 삼국통일을 한 거예요. 제가 해석할 때는. 육식해서 힘든 게 아니고. 아,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징기스칸이 예. 말고기 이렇게 말에다가 네. 그 고기 말려가지고 잘라가지고, 예. 세 개를 이렇게 담고 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아직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콩도 아마 먹었을 거예요. 콩. 청국장에 거기 그러니까요. 청국장. 그러니까 청국장의 힘이 컸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기만 먹어가지고는 그렇게 걔가 머리를 그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콩을 같이 먹어서 걔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콩의 여러 가지 파이터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것들이 지능 발달에 촉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이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해석할 때. 징기스칸 얘기는 저도 항상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네. 네. 좋은 질문이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했고, 이 고려에는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신이 도경이라고 하는데, 이 도는 그림이에요. 그림. 고려도경. 이게 뭐냐면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인데 어떤 그림책이면 기행이에요. 기행. 여행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신이 왔는데 사절단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사절단 안에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황제한테 그 지역의 그림을 세세하게 그려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동에서 그 아주 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이제 글도 넣었거든요. 뭐라나. 고려 사람들은 고기 요리를 하는데 서투르다. 네. 그래서 돼지를 그냥 불태워 죽인다.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 막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고려도경 전자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진짜 연구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고려도경에도 보면은 고려시대 때도 아주 엄격하게 이제 채식을 했다는 거죠. 1969년까지 한국인의 고기 섭취량은 4.8kg예요. 하루가 아니라 1년에. 지금은 얼마 줄 아세요? 120kg가 넘어요. 2년에. 예. 그러니까 거의 한 30, 40배 증가한 거예요. 최소 20배는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채식 유전자로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한 20년대에 그냥 팍 먹으니까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자가 몇 명이에요? 1000만 명. 당뇨 환자가 500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암 환자가 55만. 매년 누적된 게. 근데 20만 명은 계속 죽고 있어요. 암으로. 매년. 1년 의료비로 얼마 나가는지 아시죠? 100조. 네. 공공에서 45, 민간에서 55조. 100조. 우리나라 예산이 1년? 2018년에 428조. 20% 이상은 의료비로 날고 있어요. 45조 정도 됐고. 아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찾았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흑자나다가 이제 적자로 돌아섰죠, 몇 년. 그리고 적자폭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 그죠? 예.